자, 드디어 이제 현대로템이 프로그램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의 강도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또 여기서 고점을 어디로 설정하고 움직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 부분이 일단은 월등하게 실려 있어요. 오늘 뭐 이렇게 되면 1,500만 주까지도 30만 주 매수 후이 일단은 뭐 긍정적이죠. 28,550원에 문자 나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29,000원 공방에서도 1.5%의 등락 범위의 기준을 잡고 29,000원에 추가 편입을 단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중은 20%까지 채우고요. 거래대금은 일단 월등히 실려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둡니다. 그러니까 29,000 지금 100원, 150원 뭐 공방인데 100원까지도 따라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입 설정 범위,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 전략 부분을 미리미리 좀 듣고 계시면은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시기가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문자가 이제 발송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한 템포가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떠나서 더 낮은 가격에 편입될 수도 있고 오히려 편입이 안 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결과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자를 받기 이전에 문자를 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에 현대 로템의 기준 프로그램의 수급이 40만 주, 이게 이제 40만 주씩도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40만 주가 순식간에도 나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자는 지금 다 발송이 되고 있는데 뭐 불기둥방도 한 템포가 좀 늦어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29,000원의 문자가 나갔어요. 저쪽 우리 VIP 방에는 29,100원에 나갔고 그렇게 해서 편입 설정 범위의 문자 발송을 합니다. 교육이 명확하게 됐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일단 어찌됐든 거래를 터트린 그 상태에서 그 거래가 충분히 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변동성 부분이 이틀 동안의 그 거래 감안했을 때 변동성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너무. (46만) 주의 추가적인 매매 강도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또 들어오면서 또 한 단계 또 친 거예요. 현대로템 뿌려주시고 문자까지 좀 뿌려주세요. 이거는 계속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14만 주를 대박이네요. 삼성 쪽에 매매가 거의 뭐 단기 성향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쪽은. 일단은 삼성 쪽이 이번에 지금 저 물량 13만 주대 물량을 삼성 쪽에서 때렸는지 그것도 관점이 되겠네요. 37만 주. 매수가 40만 주 들어오는 그 흐름 속에서 매도도 순식간에 뭐 20만 주대가 20만 주 수준? 한국항공우주도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일단은 제한적이라서 그쪽은 조금 차분하게 놓고 보고요. 일단은 창구 동향이 지금 조금 정체인 것 같은데 한 템포 더 보고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삼성 쪽에서는 뭐 그렇게 매도를 한 것 같진 않아요. 들어 올려진 폭의 기준에서는 와 대단한데요. 여기서 이제 저점 찍고 다시 1.5에서 2% 돌리면 신규 편입자 기준 편입 설정 범위를 다시금 잡아봅니다. 차익 실현은 굳이 이 자락에서 하지 않아요. 차익 실현은 굳이 이 자락에서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못 느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첫 거래일에 있었죠. 사모펀드 쪽에서 90만 주 250억 정도 그 이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변동이 확장되나요? 그럼 같이 묶어 놓을게요. 일단 거래대금 터져 있는 거는 로템입니다. (29,500원이) 앞전 고점인데 그 거래량을 수반하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슈는 불거져 있고 여러 이슈가 불거져 있어요. 사우디 관련해서도 네옴시티, 또 방산, 추가적으로 뭐 노르웨이. 자, 일단 그래서 현대 로템 쪽의 프로그램 쪽의 흐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은 다시금 재차 치고 들어올릴 수 있다. 그 기준점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고요. 영상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또 올려드립니다. 자, 현대 로템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금 기회가 온 거예요. 요런 기회를 한 번씩 잡으려고 들여다보는 거죠. 요런 기회를. 그러니까 어떤 기회냐면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뭐 한국항공우주가 1.64, 하나 솔루션이 1.8, 금양이 2%, 뭐 이수학이 5%. 근데 이런 거는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어떤 의미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로템은 거래대금이 터져 있어요. 거래대금 1입니다. 지금 현재 2,600억이에요. 앞전에 거래량 부분들이 2,600만 주까지 터졌죠. 당연히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가 과연 재료냐라고 했을 때 재료가 아니라 주가를 땡길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그 주가를 땡길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는데 언제부터 8월 24일 고점 찍고 난 이후의 흐름. 8월 24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요 고점을 찍을 때 물량 그 수준을 넘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깨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깨져 내려왔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6월 달에 맨 처음에 방산 관련 수주 관련 그런 내용이 불거졌었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너무 강도 있게 무너지다 보니까 동반 조정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패닉 상태 빠진 거는 17,700원까지 빠질 때 사실상 정확히 따지면 시장이 무너질 때 제한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한번 낙폭을 찍고 바닥을 찍고 그러고 나서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왔다가 시장 조정받을 때 버텼단 말이에요. 버텼는데 시장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전저점까지 이탈을 시키니까 약 오르는 거죠. 기대 요인이 컸다가. 그죠? 그리고 이때는 거래가 둔화돼 있었어요. 둔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수익 종목 10%, 단기 종목 10% 거기서 이걸 잘라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거래가 이제 미친 듯이 터진 거죠. 속된 표현으로. 7월 22일이고 노출돼 있던 내용이에요. 이때 노출됐던 내용, 수주 관련된 내용이 오픈이 됐고 그 흐름 속에서 추가 급등, 추가 강세 이후에 눌림목. 시장은요 계속 강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일부 뭐 손바뀜의 수급이 있었다 할지라도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박스로 그려드리면 좀 이따 그릴게요. 좀 이따 그려드리면 중립 범위가 돼요. 조정폭이 그렇게 뭐 월등하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중립 범위의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8월 24일 날 갭상승 2%에 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갭상승 2%에 1.68까지 살짝 눌렸다가 19%까지 들어올렸어요. 근데 속도는 이날 오전부터 세게 들어올린 거고 오늘은 이제 10시 17분인데 조금 아쉽죠. 시장이 0.9% 밀려 있어서 그래. 시장이 조금만 강세를 띄었다면 같이 세게 들어올려서 고점 넘기고 지금 뭐 흐름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이날 이후에 정점을 찍고 쭉 미끄러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을 잘했죠.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 차익 실현을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차익 실현을 잘했는데 이 자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요. 이게 몇 퍼센트? 지금 3% 수준입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와. 그리고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스토리를 프로그램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최근에 프로그램이 매도 우였어. 그 프로그램에 매도한 거를 사모펀드가 93만 주나 받아가면서 방어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개인들이 조금 떠안겨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따져보자 이거죠. 이 거래일 연속 거래가 터지면서 4천만 주 수준의 거래가 터졌는데 변동성이 10%뿐이 안 나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거래가 터졌으면 그만큼의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데 4천만 주가 터지고 거래 그 변동성이 제한적이야. 근데 손바뀜이 월등해서 파는 쪽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팔았고 사는 쪽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다. 결국은 주간 단위에서 주봉 좀 이따 보겠지만은 주봉 단위에서 초대량 거래량이 터졌고 만약에 오늘 거래가 터진다면 그리고 이번 주에 거래가 터진다면 지난 목요일 금요일 거래 터지고 움직이지 못했던 응집된 그 흐름을 터트려 줄 수 있다. 뿜어줄 수 있다. 근데 오늘 거래는 수반되는데 또 짜증스럽게 프로그램하고 엇박자의 흐름. 개인 선호 창구는 매도 우위 20만 주 정도. 지금도 매도 우위 20만 주 정도 형성돼 있어요. 그죠? 다시금. 그러다가 아까 확 밀려가지고 그 매도 부분이 거의 뭐 개인이 좀 일부 떠안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도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됐었고.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쪽도 52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왔다가 6만 주까지 46만 주가 차익 실현이 됐든 손바뀜이 됐든 빠져나가 버리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대사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바로 그냥 대사서 쭉 뻗어 올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죠. 결론은 우리는 오늘 문자 사인이 4번 나갔어요. 4번 나갔고 뭐 라이브 방송 진행 중인데 지금 불기둥방이나 매직방이나 또 VIP 방이나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야 당연한 거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듣고 미리 준비를 하고 대처하는 거 하고, 뭐 직장 다니시고 또 사업하시고 또 여가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 수시로 이렇게 뭐 그 라이브 창에 붙어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들어오시는 거죠. 중간중간에 들어오셔서 지금이라도 편입 가능해요? 지금 어때요? 뭐 수급이나 이런 걸 내가 다 MTS에서 못 보니까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살 수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띄엄띄엄 계속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죠. 문자 발송해 드리고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고 포트폴리오 설정해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준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기준에서 수급 계속 들어오죠. 지금 눈에 보이는 29,500원 저거만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던 특정 창구가 잡아가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거래는 일단 이빠이 터지는 거고, 지금도 거래대금 1위인 거고, 1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2,700억인데 저것만 뚫고 올라가게 되면 3만 원 넘기죠. 넘기면 이제 거래대금은 쭉쭉쭉이야. VI까지 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VI까지. 그렇게 되면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계별로 지금 매수가 나갔고, 오늘 기준에서는 거의 뭐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SM, 그리고 여기죠. 하나솔루션 이런 쪽도 지금 나가긴 나갈 거예요. 근데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VIP방 이상에서만 좀 나갈 거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 수익이 우리가 월등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매매가 좋으신 분들이야 월등한 거고, 21일 날 편입단가, 두 번째 편입단가 기준에서 29,250원에 방금 또 나갔어요. 29,250원에. 그죠? 그렇게 나갔고, 그러면은 뭐 29만 2,500원에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추가 편입이 되면 그렇게 될 거고, 평균 단가는 아직 설정이 안 돼 있고. 결론적으로 오늘 나간 문자가 150원, 550원, 29,000원이에요. 대밀릴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자체적인 뭐 수급 강도에 따라서는 조금 전처럼 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대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거래량, 거래량을 지금 거래대금이 1인데 변동률이 7%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1인데 변동률이 7%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응? STX 매직 계산기 좀 올려주세요. STX. 지금 거래대금이 일단 어찌됐건 형성돼 있으니까 STX. 그리고 일동제약도 매직 계산기 한번 설정해 보세요. 일동제약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무지하게 돌려놨는데. 하여간에. 근데 결론적으로 현대로템의 이 기준이 전일 뭐 전전일 기준에 28,000원대. 그리고 당연히 17일 기준에서는 처음 잘 접근하셨던 분들은 27,000원대. 그리고 우리의 매매 전략의 기준은 얼마예요, 사실은? 현대로템의 실질적인 매수 단가는 3만 원대 전략 매도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략 매도 이후에 재편입 설정 범위가 23,000원까지 밀렸었잖아요. 24,000원, 25,000원, 26,000원. 그게 우리 편입 단가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편입 단가의 기준. 맞잖아요.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30분 정도가 신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에 맞춰서 평균 단가 기준을 이제 설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현대로템의 단가는 굉장히 낮죠. 그냥 어찌됐건 뭐 낮든 높든 낮아서 목표 주가를 뭐 여기서 그냥 인위적으로 대충 잡아서 3만 원 목표 주가 합니다. 거기서 차익 실현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양봉으로 형성돼 있을 때 그거를 왜 그렇게 거래가 터트려지고 최대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양봉이 형성됐는데 그거를 3만 원 그랬다고 해서 3만 원에 차익 실현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합니다. 재차 상향을 해서 33,000원의 기준을 잡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52주 고가 당연히 넘기는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손절 범위는 17일 장중 저점의 기준을 좀 넓게 잡아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추가 편입이나 손절, 차익 실현, 손절, 뭐
5월 손절에 대한 심사숙고해서 재차 전략 수립 후 매매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밑으로 밀리더라도 유지해서 가져가는 전략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위로 이제 그 쏘아올리는 흐름에서의 목표 주가는 상향을 기준 잡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시장 무너지고 동반적인 조정 나오고 시장 반등 나올 때에도 못 움직이고 거래는 완전히 둔화돼 있고, 근데 수급은 계속 유입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산주들을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은 스윙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자. 단기 종목처럼 짧게 끊어치는 게 아니라 스윙으로 유지하면서 대처하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 계속 요 자락에서 손바뀜 나온다고 인식을 하셔도 크게 무리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52만 주 이상으로 계속 매수 잔량이 잡히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땡큐한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량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설정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거래량 부분을 최소 범위 1000만 주라고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세가 멈춰지게 되는 거고 1500만 주, 그죠? 그리고 2000만 주 넘기면 땡큐. 당연히 앞전 거래량 넘기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가급적이면은 넘겨줘라. 뭐를? 앞전 거래량을. 어떻게? 고점 넘기고 신고가 나와주면서 프로그램 정신없이 유입되면서.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편입기준 설정 범위를 쭉 잡아서 놓고 보여드리면,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이었다면은 1차적으로 여기서 추세 강화가 한 차례 더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수급도 들어오고. 근데 아쉽게도 저 기준에서는 일단 시장이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았죠. 그렇게 되면서 정리의 기준이 잡혔고 매도의 기준이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바닥의 기준까지. 시장이 너무나 미끄러졌죠. 너무나 급격하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거래가 없었으니까 중립의 범위이고,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그 움직임, 여기까지는 중립이에요.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중립. 그리고 대박인 게 여기까지 중립이라고 쳤을 때 가려지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잘라놓을게요. 요 기준이 뭐냐면 상승 잉태 확인형. 그러니까 상승 잉태까지는 의미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확인형까지의 기준에 초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확정이 됐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거래가 둔화돼 있더라도 중립. 크게 그 주가를 훼손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의 범위를 보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중립. 그리고 이제 화면은 지금 멈춰있지만 저는 다른 쪽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등락 범위 기준을. 그래서 중립, 그리고 나서 당연히 시뻘건 저 거래 기준에서의 당연히 편입 설정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차익 실현으로 설정이 됩니다.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는 우리는 저기서 이제 전량 다 매도를 했으니까 정점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재편입의 기준이 잡혔고, 여기까지 뭐 1차적으로 매도의 기준이 잡힌 거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이제 수급을 놓고 보면서 중립 범위의 편입 설정을 우리는 자체적으로 가져온 거죠. 여기서부터 계속 분할 매수로 계속 중립의 분할 매수의 관점, 그리고 드디어 11월 10일 날 터집니다. 얼마? 거래대금 500만 주, 거래량 500만 주, 거래대금 1000억 이상 드디어. 그렇게 해서 요 거래가 터지고, 이 거래일 동안의 거래가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래 사실은. 근데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도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다? 오늘은 이제 수급이 개선될 수 있죠. 그리고 앞전 수급에 꼬여 있는 부분은 뭐예요? 사모펀드가 일단 93만 주 받아갔다.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보여지겠냐 이거예요. 응?
자, 현대로템 PPT를 지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있으면은 바로 주세요. 그 무료 방송에 올렸던 현대로템 PPT 거기에 문자까지만. 현대로템 뭐 거의 뭐 매일매일 18일까지도 17일, 18일 계속 매일매일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21일 기준에 10시 30분 기준에 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주말에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갖고 설명드리다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힘이 없어서 주봉으로 이제 뭐 짧게 당겨서 놓고 보시면은 거래대금으로 볼까요? 거래대금. 자, 이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상 눈에 보여지는 거래대금의 흐름이 뭐 상당을 초월 50만 주 넘겼어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등락 보면은 의미 들 수 없는 게 퍼센테이지로 뭐 1% 조금 넘는 범위에서 등락이 계속 나오죠. 1% 조금 넘는 등락 범위. 그 의미를 좀 부여하기 어려운.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의 기준. 주봉의 기준이고 우리가 450원 7만 주. 자, 여기 중요시 놓고 봐야 돼. 엄마. 29,500원 물량도 더 잡아가야 돼. 이거는 3만 원까지 그럼 계속 따라붙는 겁니다. 그렇지.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돼. 프로그램이 최소 5만 주 이상. 프로그램이 5만 주 이상. 얼른 빨리. 프로그램이 5만 주 이상. 빨리. 5만 주 이상 빨리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돼.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요 템포에서 안 들어오더라도 그 다음 템포에 프로그램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 5만 주 이상. 뛰어넘고 다시 순간적으로 그 걸어놓은 물량들이 밑으로 쏘아지는 출렁거림의 흐름이 나오더라도 야, 좀 아쉽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3만 원 넘기고 그 눌림폭이 나오면은 그러면 그때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차익 실현에 대한. 여기서 프로그램이 들어왔다면 참 편하게 대처를 했을 텐데 프로그램이 들어온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지금 멈춘 상태에서 뭐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렇게 3만 주 나오잖아요. 야, 이거 좀 짜증스럽네. 60만 주까지 다 잘 들어왔는데 차익 실현하기도 애매한 구간이고 3만 원까지 아름아름 좀 그러면 튕겨줘 올려주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강도 있게 좀 매수가 유입되기를. 키움 선호 창구, 개인 선호 창구 키움에서는 10만 주 정도 매도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창구 동향은 없고. 야, 이거 좀 아쉽다. 많이 아쉽네. 그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주봉상의 기준도 잘라보고요. 요게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요럴 때 이제 뭐 일부 물량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또 잡으실 수가 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오늘 거 문자고 18일 거 문자까지 좀 잘라주세요. 17일 거까지 돼 있네 문자가.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주봉을 우리가 그 일봉은 조금 전에 6월달치까지 우려봤고 일봉은 이렇게 7월달치부터 돼 있어요. 7월달 이후로 18일날 잘라놓은 거는요.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종가 기준이 이제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주봉 기준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근데 뭐 정신 없죠. 주봉 저렇게 보시면. 야, 프로그램이 또 급격히 매도가 나오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 물량을 프로그램에서 왜 잡아가 달라고 하는지를 그러니까 의존할 것이 프로그램뿐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뭐 실시간으로 외국 기간을 들여다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스콤에서 전산을 쏴주지도 않고 아쉽다. 그러니까 요거 일단 주봉 자르기 전에 요걸 먼저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라이브 방송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프로그램 부분 그리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시간 되실 때마다 VVIP 방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기준을 잡는구나. 혹은 이렇게까지 매매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잘라내고 1% 밑에서 사고 2% 밑에서 사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신뢰도 가지고 오셔서 대처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은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 안에서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강연회가 있어요. 강연회. 예.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이단 연구님은 그 스케줄부터 오전장 내로 빨리 잡아주시고, 응? 그렇게 해서 할 게 많아. 순차적으로 할 게 많아. 순차적으로. DB증권 쪽에 지금 불기둥 종목 검색기 꼭 캡처해서 오늘부터 당장 활용해서 쓰기로 했잖아.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고. 그 일정들이 계속 누락이 되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전 중으로 빠르게 다른 거 다 멈춰놓고 일정부터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어느 거를 우선순위로 할지 1, 2, 3, 4번 다 정해놓고 그렇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종목 검색기 무료로 다 받아가시고 정회원님들도 종목 검색기는 당일날 오셔야만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 주시고 요 이벤트 부분도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가격 121만 원으로 바꿔놓으세요. 예, 가격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로템입니다. 한번 출렁했었고 29,500원 고점을 넘겼는데 아쉽게도 프로그램 쪽에 연동이 안 되고 60만 주 이상 매수 들어왔던 부분이 또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다시 29,000원 공방입니다. 여전히 뭐 손바뀜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 이제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11월 17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종가 기준 대비해서 이렇게 앞전 고점에 29,500원을 넘길 수 있다. 거래만 수반되면 된다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예,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그 장중인데 거래 부분이 장중의 기준에 이미 터져 있는 거래고요. 그리고 고점 부분이 일단은 앞전 고점에 32,850원 저 고점까지 넘겨질 수 있는 흐름의 기준이 될 거예요. 이거 주봉이구나. 주봉 죄송합니다. 주봉 다시 한번 이제 잘라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일봉 기준에서도 이제 뭐 놓고 보시면 일봉 어딨니? 일봉. 요 갭에 대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요 목표 주가가 3만 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뭐 거의 3만 원 수준에 다다라져 있죠. 요 가운데 갭에 흐름이 놓여져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고 주봉을 이제 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은 쉽게 좀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캔들 이렇게까지 잘라도 좋긴 한데 이 캔들을 보느니 뭐 이 정도에서 볼까요? 주봉 차트 기준에 수급이고 수급 뒷받침돼 있는 거 오케이. 그렇게 해서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그 뭐 여러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다시 60만 주 넘기면 되죠. 그리고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일봉에서 봤으니까 빼고 기간 조절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6월부터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6월부터 그렇게 되고 거래대금 빼고 소나 모멘텀 차트로 볼까요? 소나 모멘텀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고 수급 범위 기준에서 더 수급 한번 오케이. 다음번에 기준에 수급 범위 기준에 저 높이 둘 다 자르면 되겠네. 둘 다 한 번씩 자릅시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 기준에서 20MA 그 2평을 좀 그릴게요. 개인 누적부터 보고 요 개인 누적 수급은 요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수급 범위가 앞전 고점을 넘기는 그 시점에서의 수급, 앞전 고점을 넘겼던 그 범위에서의 수급, 요 수급보다 밑에 내려와져 있잖아요. 더 물량을 뺏겼단 말이죠.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더 먼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이제 수급의 설정 범위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요 고점의 가격 그리고 35,000원 뭐
32,800원. 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 범위가 형성이 돼 있다. 충분히.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갭에 대한 부분을 좀 설정을 했었어요. 그 아일랜드 갭이 개파락 이후에 갭상승으로 들어올렸거든요. 이 굉장히 센 겁니다. 무지하게 센 거죠. 개파락이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뭐 악재 요인으로 인식을 하든 하여간에, 그리고 또 갭상승도 엄청난 크기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V자형 패턴의 기준이 잡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히 그 V자형 패턴의 흐름이 거래량까지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아일랜드 갭에 이제 요 자락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캔들 잡아놨고, 이게 17일이에요. 거래가 아직 터지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터져 있고, 거래량 부분을 이렇게 주간 단위에서 거래량 부분이 일정 범위 터져주면 될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그 거래량 부분을 이제는 완벽하게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5천만 주에 77에 49, 7호 35, 3,500만 주 기준 70%니까 요 정도 거래량 부분, 요 정도만 형성이 돼도 추세 강화는 당연하다. 그리고 당연히 요 거래량의 70%, 그래서 그게 5천만 주가 된 거죠. 그 거래량을 수반해주고 양봉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여러 조건이 전부 저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봅니다. 초록 색깔로 첫 번째 기준이 갭에 대한 부분, 갭이 발생됐다. 아일랜드 갭이다. 아일랜드 갭에 대한 PPT 하나만 꺼내놔 주시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대칭으로 기준을 잡는다. 대칭으로. 대칭으로. 그리고 주간 단위에 너무너무 이쁜 멋쟁이 갭이 또 하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전을 보면은 그냥 일반 갭인데 땡겨서 놓고 보면 이게 돌파하게 급진 갭이 된단 말이죠. 그럼 요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양방향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의 기준으로는 32,850원을 당연히 넘기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요 갭까지도 이제 좀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 갭의 기준에서는 대략 한 32,000원, 33,000원 나오겠네요, 저것도. 그리고 거래 부분이 17일 날 기준에 박스를 쳐드렸던 부분이 요 거래였어요, 요 거래. 근데 그게 이제 뭐 월등히 지금 터져 있는 거죠, 월등히. 수급은 좀 기다렸는데 수급은 좀 아쉽게 손바뀜으로, 이왕이면 손바뀜과 함께 이제 손바뀜이 개인에게 물량을 뺏어가는 그 월등한 흐름이면 더 좋은데, 그게 이제 조금 아쉬웠고 나머지 부분은 뭐 충분하다. 그래서 요 주간 단위의 기준이 초록 색깔로 다시 그어드리면 당연히 요 범위, 그게 이번 주의 기준에서 당연히 오늘의 기준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봉은 2개로 자를게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질문이 토요일 날 하나 있었는데, 역헤드앤숄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에 대한 그 중요성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뭐 헤드앤숄더다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죠. 그거 좀 시간 되면은 좀 더 다시 보고요. 주봉 기준에 하나 더 자릅니다. 주봉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주봉 기준에서 이평선. 오늘은 마감 때까지 현대로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준은 이 기울기에 대한 설명인데, 그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거기에 21선까지 포함돼서 질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말에. 그럼 잘 보시면 21선의 흐름에 있어서 이런 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릴 때 21선이 우상향이니까 가지고 가겠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이거란 말이죠. 이 보조지표의 기준은 꼭 쏘나 모멘텀 차트가 아니더라도 MACD 오실레이터, MAO 그 기준에 벌써 이미 기울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잘 보세요. 21선으로 기준 잡으면 변동성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저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놓고 대처를 한다.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5일선이 지지가 되면 21선이 지지가 되면 그 얘기 나오는데 그게 전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들의 위에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과거에는 이런 변동성이 나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주간 단위에. 과거에는 드물죠 이렇게 나오기가.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과거에는 200일선을 놓고 보면서 그랜벨의 매매 법칙에 의해서 이격이 너무 크게 발생됐다. 평상시 대비. 그러니까 과열권이니까 꺾여졌을 때 차익 실현을 한다. 응? 21선으로 그러니까 200일선으로 회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200일선을 안 봐요 사실. 200일선을 누가 보나 바보예요? 어? 뭐 5분 봉 보고 10분 봉 놓고 매매를 하는 그런 세상에 21선을 보고 앉아 있다고? 옛날에는 분봉이 있었어? 옛날에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일주 월봉을 보지만 지금은 분봉을 놓고 보는데 무슨 200일선, 1000일선을 얘기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이 기울기에 대해서 일반 이동평균선,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절대 이 전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평선 하나 가지고 전략을 짤 때 안 나오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단순 이동평균 대비 그나마 조금 응용이 된 게 그랜벨의 매매 법칙에서 매도 4법칙에 고점 대비해서 이격이 발생되면 정리한다. 요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2법칙에 3법칙이에요. 살짝 이탈됐는데 기울기가 살아있을 때 되돌려서 들어오면 이때 편입한다. 이런 기준이에요. 단순한 거죠. 진짜 원시적인. 예? 근데 그조차도 지금 시장에서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 쓴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뭘 써요? MACD 오실레이터, MAO, 소나 모멘텀 차트.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여기서 지금 꺾여 있어. 이 수치도 이건 우리가 넣은 거예요. 윤정두가. 어? 저 수치가 10이나 이런 걸로 바뀌게 되면 또 틀려져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예를 들면 요 기준점에서 레드가 났단 말이야. 그리고 요 기준점에서 꺾였어요. 응? 그러면 요런 자락에서 벌써 이미 매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파르게 올라온 종가상의 이 각도가 뉘어졌단 말이지. 종가상의 각도가 뉘어졌어요. 평균치고 뭐군. 그래서 그 각도가 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벌써 얘는 이만큼 뉘어진 거예요. 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세에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밀려도. 그리고 여기서 이 각도에서 지금 여기 뉘어졌죠. 이렇게. 하락 각도가 뉘어졌잖아요. 종가 기준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소나가 꺾여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꺾여지는 흐름. 꺾여지고 골드가 나올 때 2개죠. 그 다음에 영선 넘길 때 3개죠. 3가지 기준에서 나는 공격적이야. 꺾여질 때 들어갈래. 거래량이고 뭐 필요 없어. 이 평선 보는데 무슨 거래량이야.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신뢰도가 없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없으면. 두 번째 기준은 크로스가 나와서 이거 봐라. 예. 세 번째 기준은 거래가 터지고서의 흐름인데 영선까지 돌파해. 네 번째는 완벽한 거지 이제는. 이동평균선은 뭘 갖고 기준 잡을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동평균선의 보조지표예요. 그러니까 뭐 21선 부딪히고 돌리면 폭등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놀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이제 헤드앤숄더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니 미국장도 똑같이 헤드앤숄더가 나와야죠. 우리나라가 헤드앤숄더나 폭등 나온다? 그럼 미국장 폭락 나오면 우리나라 폭락이지. 뭔 소리 하고 있어. 미국장이 급등일지 폭락일지 뭐 여러 가지 기준에서 어찌됐든 미국장의 기준에 여기 보시면 소나 모멘텀 차트는 꺾여지죠 오히려. 여기는 상향인데 단순 논리로 21선 부딪히고 돌리면 올라갑니다. 그런 게 어딨어. 얘는 지금 하향인데 벌써 이미 꺾여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단순 입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얘가 지금
그거죠. 헤드앤숄더 기준 지금 뭐 뜬금없이 현대로템하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자 헤드앤숄더를 어디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의 기본적인 거, 역 헤드앤숄더든 헤드앤숄더든 기본적인 거는 헤드앤숄더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고점을 못 넘겨.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고점을 넘기래 못 넘기래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 고점을 못 넘긴다 이거야. 못 넘겨. 그래서 지지받고 다시 가면 돼. 근데 이게 이탈돼. 그러면 이게 이제 매도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드앤숄더인 거예요. 이 상승 추세를 세계봉으로 형성을 했는데 이탈시키면 이게 매도의 기준이다. 매도해서 밀려 내려가는 범위, 깨져 내려가는 범위가 요 높이만큼이다. 그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요 높이만큼 밀린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윤정두가 만든 내용이야. 정형화해서. 이 넥라인은 조금 이쪽 라인을 조금 안다는 분들이 쓰는 내용이에요. 거꾸로 헤드앤숄더가 역 헤드앤숄더가, 그러니까 왜 개가 뜨면 강하게 반전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이래 밀려 내려갔어. 돌렸어. 부딪혀 못 뚫어.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뚫어요. 뚫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세계봉이 형성되고 뚫으면, 여기 진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 범위에서 뚫으면, 그러면 야 이거는 세게 간다 이 얘기인 거지. 뭐 줄 아무렇게나 거놓고 이게 헤드앤숄더에 놓으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넥라인이 어디 있어요? 넥라인이라고 해갖고 하락 추세 라인이야. 지극히 서양식 패턴은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당기면 넥라인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당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 기준점이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21선까지 얘기했으니까 21선까지 붙여놓으면은, (21선) 부딪히고 돌리면 뭐 엄청난 강세를 띱니다. 그거를 이제 역 헤드앤숄더로 누군가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디서 당기느냐에 따라서 파동 원리도 달라지고 파동도 달라지고 다 틀려져요. 어디서 당겼느냐, 그럼 가장 최근 거 이제 봉쇄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최근 거를 본다라고 친다면, 모든 서양식 패턴 분석은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어디서 기준을 잡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뿐이 안 잡혀요, 그죠? 여기서뿐이 안 잡혀. 헤드앤숄더를 찾으려면 역 헤드앤숄더든, 그럼 요게 지금 하락 추세 넥라인이잖아요. 그럼 얘는 뚫었잖아. 그럼 그냥 뚫은 거야. 이 V자 패턴 나오네. 나오다가 시장 때문에 좀 밀리네. 그리고 다시 가겠네. 얘는 뭐 그냥 끝내주네. 혹은 요 자락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 그럼 W자 패턴이네. 짝꿍댕이네. 짝꿍댕이. 쌍바닥 안 찍고. 이렇게 해석을 하든. 근데 얘를 역 헤드앤숄더로 해석을 하려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나오려나? 그럼 이거를 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당겨야 돼요. 이렇게 당겨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당겨야 되냐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누구나가 다 아는 고점이, 기준점이 여기잖아요. 사실은 요 기준점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얘를 딱 무시하고 요 정도로 당기면 그나마 역 헤드앤숄더의 기준점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번 부딪혀, 두 번 부딪혀, 세 번 부딪히고 돌렸어. 근데 여기를 뚫어요. 뚫으면 여기가 매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21선하고 그럼 전혀 또 상관이 없죠. 요만큼 밀리고 요렇게 돌리라고? 이 사이즈들이 이렇게 큰데 얘 혼자 코딱지만하게? 결론은 이 역 헤드앤숄더든 헤드앤숄더든 V자이든 모든 게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캔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V자형의 기준도 그냥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들이 쉽게 배우는 거예요. V자형 떴습니다 이러죠. 웃기고 있어. V자형 떴습니다. 이 추세가 뭐예요? 하락 추세죠. 요거를 벗겨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교육을 해드렸어요. 요거를 벗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기준은 요 라인을 벗길 때지 요 저점이 아니야. 그 교육은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무조건적으로 교육 자료 보내주셔야 하세요. 2개를 받으시면 돼요. 다 받으셔도 돼. 다 달라 그래.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기준 잡아야 돼.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거 보내드리는 거 무조건 공부하시라고. 음? 두 번째는요, 방금 얘기한 서양식 패턴 분석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교육을 해드린 게 없어요. 2014년도 교육분이 없습니다. 왜? 지극히 주관적이고 서양식 패턴 분석은 지금 오늘날에는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냥 주관적이야. 그냥 아주 먼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뭐 V자형입니다, W자형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예? 예를 들면은 상승삼각형의 기준도 이게 상승삼각형이거든. 응? 그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이 못들통 구간을 뚫으면 이 각도 높이만큼 간다. 그럼 여기서도 몇 번 부딪히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삼각형만 뜨면 삼승삼각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것도 전제 조건이 먼 그림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막혔을 때 이게 상승삼각형이에요. 하락을 하다가 이런 그림이 나와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뭘 하나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시든가 아니면은 윤정도를 믿고 가셔야지. 옆에서 그러던데 그러면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야. 옆에서 그러던데 걔하고 왜 비교해 나를, 그냥 반하고 나를. 윤정도 교육교재 가져다가 공부해서 전문가 된 사람들을 왜 그걸 비교를 하냐고. 그래서 저거를 좀 더 깊게 들으시려면은 강연에 오세요. 강연에 오셔가지고 오늘 뭐 이번 강연에 그 내용은 없지만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 대한 원리, 그리고 저것만 있으면 종목이 떠요. 이렇게 윤정도가 뭐 설명하고 있어도 뭐 SX가 12%까지 훅 올라간다든가 레몽레인이 다시 또 17%까지 올라간다든가 그런 흐름들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불기둥 검색기로. 그거를 캡처해서 예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무조건적으로 일정부터 점심시간 이전에 잡아서 순차적으로 뭐뭐뭐를 진행을 할지, 시간별로는 뭐뭐뭐를 해야 될지 정해놓고 이번 주가 강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할까? 오늘부터 다 날아가고 있어야지. 응? 불기둥 종목 검색에 캡처해서 올라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이 잡으면 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일정표부터 잡고 그리고 나서의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갭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과 반전의 기준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 V자형 탄력 반등의 기대, 전고점을 계속 돌파해 나간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먼저 좀 올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먼저 좀 올려드리고, 결국 뭐 주봉 하나뿐이 못 잘랐는데 하나 더 자르고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분봉 봅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봉 부분에 이제 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현대로템에서 수급, 그 다음에 캔들 주봉에서는 중요시 노크 분계, 야 이거를 다 캡처를 해야 돼 또. 오늘은 안 할게요. 안 하고 저 그림 그대로의 기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봉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봉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부분 요 자락이었잖아요. 저 이제 메꾸입니다. 메꾸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갭을 여기서도 봅시다. 갭을. 그러면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요 갭을 기준점을 먼저 자르죠. 요 가격 종가 기준이 얼마였어요? 27,350원. 그리고 가장 그 직전 저점의 기준을 뭐 이렇게 23,000원 정도 수준으로 23,050원. 그렇게 해서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단순합니다. 텍스 전략으로 끄집어 와서 설정을 잡게 되면은 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그렇게 있고요. 주봉의 기준에서도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봉 돌파 갭. 그렇게 해서 기준 가격이 27,350원.
50원. 그리고 저점 부분이 23,050원. 그럼 얼마에? 4,300원이죠. 4,300원 해주면 돼. 32,700원. 33,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33,000원. 일봉. 얘는 주봉 돌파기. 그 다음에 주봉의 아일랜드 갭. 응? 손꼴 반전. 주봉의 주봉의 손꼴 반전. 목표 주가. 그 부분은 1차 목표 주가는 V자형 반등. V자형 반등. 그래서 기준 가격은 목표 가격은 앞전 고점이죠. 32,850원 넘기는 33,000원. 뭐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워? 그렇게 해서 손꼴 반전의 기준의 목표 주가까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에 계시면 어찌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듣기 싫어도 듣게 되시고 배우기 싫어도 배우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우다 보면 귀찮고 그럼 윤정도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되시고. 지금 거래대금 1위, 응? 거래대금 1위.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의 설정 범위 목표 잡아놓은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몸통의 기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 이렇게. 요렇게의 기준은 요렇게. 그죠?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응? 이렇게 23,000원, 4,300원, 4,300원이면은 31,700원, 31,700원 정도 되겠네. 응? 근데 이제 저 가격을 넘길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응. 한 줄 더 가요? 에이 모르겠다. 한 줄 더 가. 퍼센테이지로 설정을 해도 뭐 무난할 겁니다. 전 높이만큼의 기준 설정 범위 잡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캔들의 패턴의 기준에서는 캔들 패턴대로 기준 잡아서 대처하시면은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31,700원 이렇게 그려놓을까요? 31,700원. 아까 그 목표 주가를 좀 수정해 놔야겠네요. 주봉의 목표 주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당연히 이제 터진 거죠. 엄청나게 빨간색으로. 여기서 조금 그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자고요. 제대로. 자, 일단 이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